안녕하세요. 동네 변호사 룡변입니다. 썸네일 보시고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변호사 되려면 돈 많이 든다던데 원래 조기 교육이나 아니면 고액과외 같은 걸 받은 거 아니냐. 변호사 될 정도 머리면 머리가 좋은 거 아니냐. 다른 변호사님들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시고 부모님이 고위공무원이거나 의사, 판검사, 변호사, 교수 이런 전문 직종에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아쉽게도 저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제가 머리가 나쁘거나 아니면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셔가지고 집안이 쫄딱 망했습니다. 어떤 아저씨들이 오셔가지고 집에 그 빨간 딱지를 붙이고 어머니는 밖에서 울면서 빌고 계시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거를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장면이. 그렇게 쫓기듯이 저희 네 식구는 이사를 가게 됐고 저는 또 어린 나이에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서 공부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공부를 못했었냐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제가 몇 반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명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4반이었던 사실입니다. 제 별명이 4반의 수치였거든요.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칠판에다가 이렇게 줄을 그어가지고 한 문제씩 써놓고 한 명씩 나와서 풀라고 시켰어요. 근데 항상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공부를 너무 못하다 보니까 매번 나갈 때마다 막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기만 하고 한 문제도 못 풀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4반의 수치라고 한동안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 학교에서는 공부를 전교에서 제일 못하는 한 2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특별 보충반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반 학생들이 1교시 등교하기 전에 새벽 시간에 미리 학교에 오게 해가지고 수업을 듣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침 일찍 전교에서 제일 공부를 못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려니까 저도 공부를 너무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속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막 창피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제가 공부를 못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머리가 나쁘다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제가 머리가 나쁘다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IQ 테스트였는데 IQ 테스트의 문제지를 받고 막 풀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선생님이 풀라고 하기 전부터 막 풀고 있었고 풀면 안 되는 시간들,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다 푼 문제지를 한 명씩 전달하면서 선생님께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까지도 저는 펜을 안 놓고 계속 풀고 그렇게 열심히 좀 부정행위를 하면서 풀기까지 했는데도 막상 제 IQ를 받아보니까 100? 100인가? 하여튼 100 초반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원래대로 IQ 테스트를 봤다면 내 IQ는 두 자리 숫자구나. 돌고래가 IQ 70이라는데 나는 돌고래 친구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집도 가난하고 머리도 나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와는 멀어진 채로 게임만 하면서 살다가 제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살 위에 친형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쯤에 형이 이제 전문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더라고요. 당시 부모님께서는 저희 두 형제를 그냥 가만히 놔두기만 하면 알아서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막상 형이 수능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걸 부모님께서 보시고 부모님이 너무 자주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아, 나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우리 집을 한번 일으켜 세워봐야겠다. 내가 우리 집의 국가대표다. 이런 생각으로 그날 바로 삭발을 했습니다. 그 좋아하던 게임도 끊고 친구들도 멀리하고 오로지 공부에만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려니까 집에 돈이 없는 거예요. 학원이나 과외는 꿈도 못 꾸고 문제집을 사야 하는데 문제집 살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 문제집을 한 2, 3일 정도 빌려가지고 열심히 베끼거나 아니면 충분히 본 다음에 친구한테 다시 돌려주고 한 번은 다른 친구가 까만색 볼펜으로 막 쓰고 버린 우선순위 영단어라는 영어 단어 책을 제가 주워가지고 공부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에 연필이 아니라 볼펜으로 막 낙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볼펜 자국을 지울 수도 없었는데 좀 사정이 급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책이라도 보게 되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제가 집안 형편은 어려운데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거를 아시니까 저를 몰래 불러가지고 교사용 문제집을 주곤 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은 출판사에서 공짜로 책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그 교사용 문제집을 모아놓는 방이 따로 있었는데
저를 좀 좋게 봐주신 선생님들께서 저만 몰래 불러가지고 그 방에서 좀 갖고 가고 싶은 책을 골라서 가져가라, 이렇게 좀 특혜를 주셨었는데, 교사용 문제집을 보면 대부분의 교사용 문제집은 문제 바로 밑에 해설이랑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책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밑에 해설을 안 보이게 가려가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 또 어떨 때는 교사용 문제집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문제집처럼 문제 밑에 바로 해설이나 답이 안 나와 있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되게 행복해 하면서 그 문제집을 주워가지고 공부를 하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고2 때부터 학교에서 가장 늦게 나가는 사람은 고3 형들이 아니라 항상 저였을 정도로, 잠이 오면 옷핀으로 손등을 찔러가면서 손등에는 항상 시퍼런 멍이 들어있을 정도로, 점심시간에는 치약 칫솔을 주머니에 넣고 밥을 다 먹고 교실로 올라가면서 양치질을 끝내고 바로 공부를 시작했을 정도로, 그렇게 독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 고3 4월 때쯤부터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대학생들이 좀 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멘토링 같은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구 하나 저한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혼자서 공부한 게 너무 힘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그럴 때마다 제가 공부를 계속 할 수 있게 힘을 주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어머니.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시는 걸 보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공부를 마치고 새벽 1시쯤에 집에 들어가서 너무 피곤해서 저도 자고 싶어도 어머니가 고된 노동을 끝내고 끙끙 앓는 소리를 내시면서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 절대 바로 잘 수가 없어요. 자기 직전에 엎드려서라도 항상 다시 책을 보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자기계발서. 저는 제가 수능을 보기 전까지 대한민국에 나온 공부 방법에 관한 자기계발서는 한 권도 빠짐없이 다 읽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은, 제가 문제집을 살 돈도 없긴 했지만 어떻게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 책을 사서 항상 학교 등하교할 때마다 책가방에 넣고 다니고, 공부할 때는 책상 바로 앞에 그 책을 세워서 그 책 표지가 저를 항상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공부가 안 될 때마다 그 책 표지를 보면은 또 힘이 나곤 하더라고요. 영상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말을 못했지만, 저같이 머리가 나빠도 교과서를 살 돈이 없을 정도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저는 세상에 못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뭔가를 이뤄내는 사람을 보면 적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미친 듯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한국인 평균 IQ가 106 정도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보다 IQ가 높을 것이고 대부분은 저보다는 형편이 좋으실 테니까, 여러분들도 노력만 하면은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여러분이 못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다들 볼따구 펄해질 때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이상 동네 변호사 용변이었습니다.